허슨열차 지금 보시면은 정의선, 현대 정의선 씨가 네. 이제 구매를 하게 돼서 많이 유명해졌어요. 보시면은 집을 샀나요? 네, 뉴욕에? 컨도미니엄 2bedroom, 2bedroom 이렇게 있는 거를 샀는데 지금 보시면은 신축 아파트 55억 원에 구입했다고 하고요. 그것은 바로 사실 정의선 회장님이 되게 코로나 때 정말 좋은 투자를 했어요. 정말 탁월한 투자를 했던 거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비비안님과 함께 그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그 뉴욕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비비안님이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뉴욕 부동산은 할 얘기가 많아서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도 많아서 여러 편으로 나눠서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뉴욕 하면은 일단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여러 편으로 나눌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5개의 보로가 있고 지역이 있고, 그리고 안에서 또 네이버후드가 거의 한 60개 정도 되거든요. 보시면은 뭐 맨해튼, 브루클린, 스테튼 아일랜드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가 뉴욕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첫 번째 알게 되는 곳이 이제 맨하탄이잖아요. 네. 그리고 뉴욕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패션. 그리고 또요? 비싼 집. 제일 비싼 집들 있는 곳. 부동산 쪽에 계시다 보니까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 예, 맞아요.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랜드마크가 너무 많아요. 문제 많기 때문에 아마 랜드마크와 관련돼서 좀 부동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게 맨하탄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지금 잠깐 뉴욕의 현재 지금 시장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네, 여지껏 이제 지금도 코로나지만 계속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듯이 테크 기업들이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큰 테크 기업들이 뉴욕으로 다시 이제 오게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다 백신을 맞고서는 출근을 해라 이렇게 이제 내려진 상태죠. 이전에 하와이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게 셀러스 마켓이었다가 다시 바이어스 마켓으로 갔다가 제가 셀러스 마켓으로 돌아가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이전에 코로나 전에 부동산 시세의 거의 90%까지 와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평균치기 때문에 물론 아닌 곳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다 돌아왔다는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은 지금 맨하탄 센트럴파크잖아요. 이 부분이 센트럴파크에서 이제 upper west 왼쪽으로 보시면 upper west가 되고요. 이쪽 upper east인데 얼마 전에 upper west에서 시장가보다 더 높은 호가로 이제 매매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를 다 이제 평균치를 내서 지금 90%까지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그러니까 높게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저희는 보통 이제 부동산 가가 오픈이 되고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뭐 얼마예요 물어보면은 얼마입니다 하고선요. 근데 그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이 있을 테고 그거를 오픈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대 정도 부동산 쪽에서 거래액을 써서 내게끔 되어 있어요, 소유자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비딩 같은 거죠. 비딩 같은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비드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많이도 우려하세요. 난 뉴욕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너무 그럼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앞으로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까?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지금 투자해도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한 그곳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딘가요? 허슨 야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어요. 허드슨 야드. 허드슨 야드. 허슨 야드라는 곳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첼시와 허드슨 야드를 이제 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는 어떤 거냐면요. 허슨 야드는 일단 좀 저희 나라도 지금 현재 재개발이 되게 크잖아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를 많이 보고 계신데 재개발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원래 보시면은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여기 보시면 철도길이었어요. 철도길이었고 여기가 원래 왜 재개발이 이제 하게 되었냐 하면은
뉴욕에서 올림픽을 유치를 하려고 네. 네, 비드를 넣게 돼요. 네. 근데 비드에서 떨어지고 네. 네, 그러면 여기를 그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좀 좋게 네, 화려하게 만들어 보자 해서 네. 많은 이제 제안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 제안서를 받고 생성된 곳이 지금의 허슨 야드입니다. 근데 허슨 야드 지금 보시면은 현대 정의선 씨가 네. 이제 구매를 하게 돼서 많이 유명해졌어요. 보시면은 집을 샀나요? 네, 뉴욕에? 컨도미니엄 야드에? 2bedroom, 네. 2bedroom 이렇게 있는 거를 샀는데 지금 보시면은 신축 아파트 55억 원에 구입했다고 하고요. 그것은 바로 허슨 야드의 15 허슨 야드거든요. 네. 네, 88층 스토리지고요. 88층이고요. 네. 네, 보시면은 한 15. 자, 여기 네. 베슬 아시죠? 네. 뉴욕에 베슬이 여기 있습니다. 네, 바로 앞에 지금 이쪽에서 이제 몇 층인지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었고요. 아무래도 네.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 층수를 좀 유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까 60억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기사 타이틀. 55억이에요, 정확히. 근데 거기서 뭐 네. 플러스 세금 그렇죠. 뭐 하고 하면 이제 60억 되고 뭐 이제 하는데. 왜냐면 한 30억대부터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적은 가격에. 그러니까 네. 한 중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8층이니까 한번 네. 4, 50층 정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유출해봤고 사실 정의선 회장님이 되게 코로나 때 정말 좋은 투자를 했어요. 정말 네. 탁월한 투자를 했던 거고요. 이게 매수한 시점이 최근이 아니에요? 최근이죠. 지금 완전히 최근은 아니고요. 작년? 올 초라고 올 초?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물론 더 떨어졌었어요. 한 10%가 더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세를 잃었으니까 예. 뭐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허슨 야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예, 많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했으니까 분명히 정말 좋은 투자를 하셨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의 인사이트도 그러니까 배울 게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예. 간단하게 생각하고 매수하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허슨 야드를 조금 개요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약간 얘기 들어보니까 주요 지역의 이렇게 재개발 지역인 거네요. 허드슨 야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한남 뉴타운 같은 느낌. 비슷해요. 굳이 비교하자면. 굳이 비교하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최중심지의 재개발 지역이니까 당연히 발전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고. 많은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여기를 개요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맵에서 보시다시피 허슨 야드 같은 경우는 이제 허드슨 강을 앞으로 보고 있는 보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데요. 한남 뉴타운이랑 느낌. 그 강을 한강을 끼고 보고 있고 있는, 고층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허드슨 강 뷰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허드슨 강 뷰가 나오겠네요. 허드슨 강뿐만 아니고요. 뭐 다른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다 보면은 파노라마 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트럴 파크도 볼 수 있고 뉴욕 전역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거의 파노라마 뷰에 가깝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그 맨하탄 최중심부에 있는 거 대비해서 더 싼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맨하탄 최중심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지금 이걸 지역을 나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Upper East, Upper West, Central Park 근처 가면은 그 근처의 가격에서 비교해보면 되게 저렴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 듣기는 되게 메리트 있는 게 한남 뉴타운은 사실 강남 아파트보다 더 비싸요. 그렇게 그렇죠. 낡은 막 빌라 이런 거 단독주택인데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 가능성이 이미 반영이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근데도 더 좋아질 거다. 왜냐면 강남도 이제 그만큼 낙후된 거고 거기에 있는 완전 새 건물들이 예쁘게 들어오는 거니까 위치 최중심지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토지를 이제 시작할 때가 2012년도예요. 그리고 지금 완공이 언제냐? 2024년대 이것도 확실히 이때가 아니고 더 뒤로 갈 수도 있고 더 당겨질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지금 현재 허슨 야드 같은 경우 야드에 있는 뭐 15, 35, 55 이런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미 벌써 이제 분양 시장에 나왔고 또 시간이 흐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점점점 아까 말씀드린 더 큰 가격에 이제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이게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집 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또 한 번 더 거래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호가가 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지금 당장은 투자를 못해도 앞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 뭐 그런 물건이 있나? 라고 이제 보통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보여드리면은 이게 지금 허슨 야츠를 이제 보여드리는 조감도죠. 조감도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현재 보시면은 요 지역만 지금 완공이 된 거예요. 일부는 된 거예요. 지금 이 허드슨 야드가. 네, 앞에만 된 거고 지금 아직 남은 곳이 지금 요렇게 아직 남아 있는. 완전 강변에 있네요. 네. 아직 이렇게 남아 있고 물론 이 모든 게 다 컨도미니엄은 아니에요. 거주구는 아니고 호텔도 들어오고 오피스도 들어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미래 가치가 남아있는 물건들이 아직도 많이 배출될 게 남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감도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주황색들 보이시죠? 이렇게 이 주황색들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컨도미니엄들입니다. 레지던셜 사이트라고 하죠. 네. 진짜 희소하네요. 많지 않네요. 네,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요쪽만 됐다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은 아직 좀 많은 곳이 남아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얼마나 몇 개나 더 지어지냐 그걸 또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보시는 건 30 허슨 야드고요. 2019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통 대부분 오피스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쭉쭉 가드릴게요. 스파이럴 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인 곳이에요. 이것도 오피스고요. 그러니까 66층 높이로 지금 지어지게 되고요. 되게 많은데 제가 빨리빨리 좀 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50 허슨 야드 너무 많이 다들 아시는 거여서 허슨 야드고 이제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이게 유명한 건가요? 지금 50 허슨 야드? 네네. 네. 저만 몰라. 대부분 지금 허슨 야드에 있는 35, 50, 50는 다 유명해요.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지금 허슨 야드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국내랑 뉴욕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뉴욕 자체가 미국에서 최중심지니까 미국 전역에 관심을 받겠네요. 그렇죠. 미국 중심부에 재개발하는 곳이니까. 되게 눈 반짝반짝 하시는데. 얼떨결에 좋은 정보 듣고 가는 거 같네. 하고 지금 35 허슨 야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71층이고요. 그리고 호텔, 컨도미니엄이 있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가격대가 나오죠. 4.25 million에서 59 million. 그래서 약 한 40억, 한 45억 정도에서 지금 한 600억 이상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원 맨하튼 웨스트하고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67층에서 오피스 자리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또 여기 보시면은 투 맨하튼 웨스트라고 해서 이제 오피스 빌딩이고 2020년도에 완공된 지금 아직 공사 중이고요. 그때 중요한 게 19년에 완성된 15 허슨 야드, 아까 15, 35, 50가 되게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라이스가 조금 저렴해요. 보시면은 1.95에서 한 20 중반대, 20억 중반대부터 스타트하고 있고요.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괜찮은 층. 29 밀리언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위에 올라가고 펜트층 뭐 이런 쪽이요. 좀 많이 시작은 20억인데 300억까지 있는 거예요. 편차가 엄청 크네. 보시면은 너무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아름다워요. 지금 특히 이게 압도적인 건물인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지금 보이는 아닌가요? 조감도라 그런가? 이거요? 이거 실제 다 지어졌기 때문에 혼자 우뚝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여기 다 이제 건물들이 옆에 다 있어요. 근데 좀 스페이스가 지금도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스페이스가 좀 많이 넓고 아무래도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조감도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짜잖아요. 원래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원체 그 옛날 올드 프로퍼티가 있는 상태에서 옆에다가 계속 꾸역꾸역 짓는 상태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뷰가 나오려면 정말 그냥 위층으로 가야 되는 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예 재개발, 허슨 야드가 아예 전체 재개발 지역에서 프로포즈를 받고선 세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뷰가 좀 트여 있고 좀 넓은 간격도 되게 넓고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서로의 좀 그 방해가 없는 보시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좀 많이
규격이 넓어요. 간격이 되게 넓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3 Hudson Boulevard 해가지고 56층이고요. 그리고 오피스 빌딩 2023년 완공이에요. 네. 그리고 10 Hudson Yards 이것도 지금 지어진 거고요. 오피스 빌딩이고 52층. 그리고 좀 내려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제가 지금 10개 보여드린 거잖아요. 네. 내려가다 볼게요. 자, 360 10th Avenue인데 이것도 오피스 빌딩이고 propose 이게 제안서를 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제안서가 들어갔다 해서 2024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다. 네. 이렇게 되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520 West 41st Street에서 지금 대지 부지 조성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52 그 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 빌딩하고 이제 컨도미니엄 빌딩이 개별로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두 통이잖아요, 이렇게. 네. 갖고 52층이 이제 오피스 빌딩, 57층이 컨도미니엄 빌딩이고 지금 둘 다 부지 조성 중에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완공한다고. 이제 이게 조금 그 올해 초에 좀 자료예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지었는데 24년에 완공돼 이런 거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허슨 라이즈에서 2023년 이제 이것도 제안서가 지금 들어간 거 2023년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호텔하고 컨도미니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들어갈 곳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아니어도 나중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2024년에 완공되는 것보다 그래도 2023년에 완공되는 걸 좀 더 선호드리고 그 전에도 왜냐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미국도 이런 일이 있어요. 분양가를 잡았는데 이거를 너무 적게 잡았다고 생각하면은 분양하는 동안에도 이 분양가를 올려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그 마켓 프라이스에 맞게 올리기 때문에 그것. 근데 미국 부동산은 전매 제한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전매 제한 없죠. 그런 게 자체가 없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미국 부동산 중에서 그 뉴욕 부동산, 근데 뉴욕 부동산 중에서도 그 지금 들어가서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곳으로 오늘 첫 번째 비비안님께서 허드슨 야드라는 곳 이렇게 보여주셨고 대략 오늘 살펴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뉴욕에 있는 그 기존 집들과 비교하면서 허드슨 야드가 왜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뉴욕 부동산 1부는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내용 오늘 열심히 일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